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5.2% 정도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한해운은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력 산업은 이제 벌크선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전용선 매출과 그 다음에 이제 부정기선 매출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매출과 이익은 이 전용선 매출, 특정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해서 화물 운송을 해주는 이 전용선 매출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되겠고, 이 회사의 이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 사업 부분에서 전용선이 있고 부정기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이런 기업들, 포스코도 이제 철광석이나 이런 원료가 필요할 거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이라든지 석유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원재료들을 이런 특정 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장기 이제 해상 화물 운송 계약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보면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비료, 철제품에 이런 이제 화물을 날라다 주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하고도 뭐 이런 이제 철광석과 석탄의 운송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날라다 주고 있고, 한전, 뭐 글로비스, GS 칼텍스, S-오일 뭐 이렇게 이제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벌크선만 한 26척 정도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NG, 이거는 이제 벌크고, LNG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한 12척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장기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부정기선 부분들, 부정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항로 및 화물에 한정하지 않고 그냥 세계 전역의 다양한 화주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때그때 서비스,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이제 석탄, 철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운항하는 배수가 8척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는 23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부정기선보다는 전용선 매출에서 대부분 발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벌크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배예요. 이렇게 생긴 배인데, 이렇게 생긴 배죠. 저게 되게, 이 벌크선은 뭐 이 선박도 별도의 기술이 필요 없어요. 요 위에 이게 뚜껑이거든요. 이게 네모난 게 뚜껑인데, 이걸 뚜껑을 열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석탄 원재료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철광석 원재료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들면 곡물 이런 것들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지 않는 그 원재료 그대로 그냥 실어다 날라주는 거죠. 이 배도 별도의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공간만 있으면 돼요. 바다에 뜨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공간만 있으면 그 공간에다가 이제 화물을 실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예, 뭐 철광석이나 뭐 석탄이 됐던 뭐 시멘트가 됐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배 그 항만에서 바로 여기다 이제 크레인 달아서 하역해 버리는 거죠. 예, 하역해서 거기서 이제 또 운송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많이 보셔서 이것도 다 벌크선이죠. 이거 뚜껑 열면 이 안에 이제 원재료 있어요. 철광석이 됐던 석탄이 됐던 뭐 곡물이 됐던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배도 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벌크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BDI 지수를 항상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BDI가 이제 발틱 운임 지수가 되겠거든요. 최근에 이제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해운주에 있어서는 호재죠. 해운 업종에 있어서는 운임 지수가 상승한다?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규모 이제 자금, 양적 완화나 이런 자금 투하를 통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철광석이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원재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를 그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다 줄 수 있는 배는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운임료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 운임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해운업종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HMM도 마찬가지고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그죠? 페노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해운주죠. 어제 뭐 페노션 같은 경우 뭐 블록딜 여파 때문에 좀 급락이 나온 부분도 있었고, HMM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해운주들의 전반적인 좀 조정 흐름 속에서 어제 그냥 뭐 같이 좀 차익 실현 정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해운 뭐 어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한 좀 차익 실현, 누가 바로 외국인들하고 여기 기관들 쪽에서의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이게 이유가 되겠죠. 사실 뭐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3,150원하고 3,100원을 바치는 힘은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걸 가격을 지탱해주는 힘은 연기금에서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지탱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를 할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레벨업이 되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올 때 보면 투신들의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 사실 요새 이제 외인들 매매 형태 보면 거의 단타고요. 투신도 거의 뭐 단타입니다. 오로지 연기금만이 이 가격을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투신과 외국인은 단타.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투신들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데, 이제 외인들하고 투신들이 들어올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일반적으로 호가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위로 찍어서 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밑에다 여기다 깔아다 삽니다. 깔아다가 사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오늘 대한해운 사야지, 그럼 위로 막 사들입니다. 위로 물량을 막 사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때 또는 기관들이 살 때는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개인들이 살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호가창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인들 기관들이 산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가를 위로 찍어서 사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 외인들이 98만 주 정도 사들이고 있는데, 물론 뭐 내일 돼서 뭐 다시 나간다 치더라도 어제는 이제 찍어다 팔았고 오늘은 찍어다 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또다시 이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뭐 아직까지도 얘네들 단타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현재 대한해운을 뭐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뭐 경기 회복, 거기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 그 다음에 BDI 지수의 계속적인 상승,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만 돼준다면 뭐 당연히 대한해운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저는 4,000원대가 저항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3,650원, 2차적으로는 4,000원인데 3,650원은 1차적으로 왔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4,000원대에 저항대를 이제 어떻게 돌파해서 가느냐,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이제 관망해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현재 이 대한해운이 하나의 거대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인데 결국에 4,000원대를 넘어가야 새로운 또 흐름 속에서 주가가 탄력을 보일 것이고, 반대로 4,000원을 못 넘어가면 이게 이제 단기적인 또 고점이 되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자리에서 뭔가 이제 신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는데,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뭔가 이제 상황을 보고 반등을 노리고 좀 접근 전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흐름을 넘어간 이후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BDI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랬을 때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뭐 단기적인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뭐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어제 하락에 대한 이런 이제 만회성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전반적으로 어제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터졌는데, 이 자리에서 음봉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앞서서 터진 음봉의 거래량에 비해서는 거래가 뭐 그렇게 크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전고점 돌파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재차 이제 이 3,950원 이런 자리, 4,000원짜리 이런 자리를 재돌파해서 가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단기 상방을 지향하고 있죠. 상방을 지향하고 있고 5일선과 1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5일선, 11선, 특히나 1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반대로 이제 5일선도 깨지고 11선도 종가상으로 깨지면 돌파 실패하고 또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상방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돌파가 안 된다고 해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돌파 4,000원대에 재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이 4,000원대를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또 끌고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레벨업하는 가운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4,000원 돌파 이후에 이 박스권을 좀 벗어나게 된다면 그 4,000원 위에서 단기적인 뭔가 이런 매매 포인트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박스권 안에서의 말 그대로 위로는 최대 4,000원, 아래로는 3,100원, 3,150원 사이에서의 하나의 박스권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안에 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국내외 실시간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1분에 시작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고, 댓글로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현재 시간 9시가 되겠고, 흥국화재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이제 아침에 한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4종목까지도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댓글로서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